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돈 없으면 인간 대우를 안 해줍니다. 네, 맞는 말이죠. 왜냐, 대한민국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은 웃긴데,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인적하지만 속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돈 없으면 인간 대우 못한다는 그런 거예요. 속 알맹이가 없으면 인간 대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겉으로는 뭔가 있는 척, 하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 다 빚이고, 모은 돈은 없고, 다 카드론이고, 현금 서비스고. 앞으로 돈 있는 척 하는 사람들이 인간 대우 못 받겠네요, 어떻게 보면. 왜냐, 자본주의는 그런 거예요. 자본으로서 내가 이 자본의 어떤 그런 힘을 누리면서 그만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납세 의무. 세금 다 내야죠. 근데 지금 세금도 못 내는 사람들 좀 많아요, 대한민국에. 돈이 쪼들려가지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 수도, 통신 다 끊어버리죠. 그리고 내가 월세 사는데 월세 밀려봐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그리고 내가 대출받았는데 대출 못 갚아봐. 지금은 영끌정분들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금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금 회수 들어오죠. 원금 회수 해가지고 이 돈을 못 메꾼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매에 붙여버리죠. 그러면 내가 내 집을 헐값에 낙찰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이 이제 차 대출받아 사는 카푸어들. 카푸어도 봐봐. 이제 그 차 매달 이제 돈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차 압류당하죠. 압류당해서 경매에 붙여도 안 사가요. 요즘에 보면. 자동차 경매장 가보면 팔이 날리고 있대요. 카푸어들이 매달 납입금 못 내가지고 압류당한 차들이 많은데, 경매시장에 내놓은 차들이 많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차를 안 사러 온대요. 차가 쌓여있어. 설령 이제 낙찰돼도 완전 헐값이에요. 완전 헐값. 그러다 보니까 그 헐값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못 메꾸는 거예요. 못 메꾸니까 뭐 신불자 되는 거고, 개인 파산 가는 거고. 이게 돈이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돈이 있는 척해서 인간 대우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알맹이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까지 써버리면,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 절대 인간 대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인간 대우를 못 받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겉으로 멀쩡했던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돈 없어도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때깔만 좋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 특히 인스타가 그렇게 만들었지. 인스타가 자꾸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끔, 잘 나가게끔, 돈을 몇 푼이나 더 쓰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 소비가 늘어난 거 아니야. 자동차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뉴스를 봤는데 작년에 명품 소비가 재작년 대비 24%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버블이 깨져나가는 어떤 신호탄이지 않았나? 근데 명품을 많이 소비했다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제가 안 좋았다는 거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어떤 벌이 상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 안 좋았는데 명품을 더 많이 샀다는 거 아니야.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샀겠지. 많이 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일반 서민들도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서민들은 명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서민들이 하는 일이 뻔합니다. 뻔한 일인데 그 명품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뭐 몸값이 올라간다거나, 뭐 벌이상이 좋아진다거나, 진급을 한다거나 그런 거 일절 없어요. 누가 명품 가지고 있다고 진급을 시켜줍니까?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돈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돈 없는데 그거 사버리니까 어떻게 돼? 대출을 받았겠죠. 대출을 받아서 못 가게 되면, 그럼 대한민국 나라 인간 대우 해줍니까? 인간 대우 안 해주겠죠. 카드론에 손댄 사람도 있을 테고, 현금 서비스에 손댄 사람도 있습니다. 웃긴 게, 그걸 손댄 사람들 중에 제대로 갚을 사람도 있을까요? 카드론에 손댄 사람들, 현금 서비스 손댄 사람들.
그 못해도 금리가 최소한 15% 넘는데 버는 돈은 뻔한데 나갈 때는 많은데 과연 갚을 수 있겠냐고요. 뭐 그 돈 못 갚으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은 이제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파산 그리고 이 신불자 우리나라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 돼버리면 그냥 인간 대우 안 해주는 거 대한민국에서.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냥 숨만부터 얘기해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웃긴 게 확실히 금융교육이 안 됐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빚 못 갚으면 파산하면 되지. 뭐 망했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살려줄 거 아니야. 안 갚아도 될 거 아니야. 신불자 되면 되지 뭐. 뭐 나라에서 뭐 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관대하게 얘기해. 관대한 게 아닌데 막상 당해보면 막상 내가 그렇게 이제 신불자 개인 파산 돼버리면 사랑고시 못하게 돼요. 그러면 사는 게 아닌데 무슨 그것도 멀쩡히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참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겉으로 있어 보이는 거 겉으로 내가 뭐 좋은 옷을 입는다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아파트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능력이 되면 그런 거 할 수 있겠지. 근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사버리면 그만큼 내가 대출받아서 샀다는 얘기가 되고 그 돈을 내가 내 능력으로 메꿀 수 없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나란 존재는 그냥 아무 쓸데기 없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전업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저런 말도 있었구나. 돈은 있을 땐 절친이고 없을 땐 원수 같습니다. 없으면 비참해져요. 뭐 외모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살찌는 게 찌기는 쉽고 빼기는 힘든데 돈은 반대로 모으는 게 힘들고 쓰기는 살찌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소모될 수 있고 아우 좋은 얘기입니다. 진짜 좋은 말이네. 돈은 있을 때 절친이고 없을 때 왼수. 근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죠. 절친보다 원수가 많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예. 조린간도 지금 원수를 데리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돈은 원수예요. 왜냐 없기 때문에. 대출 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대출 받은 사람도 많고 지금 금리 장난 아니잖아. 빚 갚아 나가는 사람도 힘들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돈이 절친이겠습니까? 원수겠습니까? 원수죠. 정말 철천지 원수죠. 근데 이 원수가 쉽게 안 떨어지죠. 잠깐으로 끝나는 원수가 아니죠. 평생토록 날 괴롭히죠.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자빠질 수도 있는 거죠. 없이 대출받았을 경우에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정말 원수가 되는 거죠. 연글 비투조조한테는 정말 원수죠. 왜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송두리째 못 보게 생겼으니까. 복구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인간 대우를 못 받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원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품이 심해. 겉으로 하고 다니는 것 중에. 막상 조중에 잘 나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 많지가 않은데 언제부턴가 현실은 거지라 하더라도 남들한테 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다. 잘나 보이는 게 중요하다. 뽐내는 게 중요하다. 지르는 게 중요하다. 뭔가 플렉스 문화가 팽배해가지고 원래도 없는 사람들이 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원수죠, 돈이. 그렇게 돈을 써버리다 보니까 원수가 돼버렸죠. 없으니까. 없어서 쪼들리니까. 뭐 외모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살찌는 게 찌기는 쉽고 빼기는 힘든데 돈은 반대로 모으는 게 힘들고 쓰기는 살찌는 것보다 빠르게 소모될 수 있고 그렇죠. 특히 서민일수록 모으는 게 힘들죠. 서민들은. 정말 맞습니다. 서민들은 정말 모으는 게 힘들어요. 왜냐? 버는 돈이 뻔하잖아. 버는 돈은 뻔한데 나가는 거 많아요. 그리고 통제해야 되는 것도 또 많아. 우리나라는 서민이라고 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세금을 내잖아요. 서민 하더라도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납세금을 다 지켜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많아. 당연히 서민의 입장에서 모으는 게 힘들죠. 왜냐? 돈을 모으려면 간단합니다. 안 써야 되거든. 근데 안 쓰는 게 쉽냐 말이죠. 특히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유행이 민감하단 말이에요. 유행이 민감하기 때문에 서민들 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민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고 다닌다고. 근데 자기들은 정작 모른다고. 왜냐? 남들도 다 이만큼 써버리기 때문에. 남들도 다 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돈을 많이 쓰고 이상한 거를 하더라도 이걸 남들이 다 같이 누리면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고. 이미 한국은 그렇게 뭔가 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차를 사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돈이 없어도 나 말고도 차 산 사람 많으면 이게 당연한 게 돼버리잖아요. 디폴트 값이 돼버리잖아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보면. 남들이 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비정상적인 것도 남들이 해버리면 그런갑다 하고 다 해버리고. 참 진짜 참 메타인지 못하기 딱 좋다. 어떻게 보면 돈 모으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왜냐? 안 써야 되니까. 안 해야 되니까. 안 쓰고 안 해야 돈이 모이니까. 그런데 서민들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걸 통제해야 돼요.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많은 서민들이 이걸 통제하기 힘들어하고 통제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죠. 더 안 모이죠. 더 쓰는 걸 원하죠. 더 쓰다 보니까 모이는 건 없고 모이는 게 없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서민들 중에 막상 이제 돈을 이렇게 제대로 모은 사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민 동네에서 돈을 모아서 이사 가는 사람 드물다고. 보통 서민 동네 살면 10년, 20년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왜냐? 돈을 모아서 이사를 못 가니까. 여기보다 더 싼 데가 없으니까. 계속 여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포기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어차피 뭐 여기서 돈 모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뭐 쓰고 싶은 거 쓰고 살란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 그게 정말 싫었거든. 그냥 안 쓰고 살면 안 되나? 안 쓰고 좀 힘들고 나중에 바라보면 안 되나? 근데 대다수의 서민들이, 상당수의 서민들이 그런 걸 못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없으면 줄이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요. 억울해 합니다, 오히려. 아니, 남들 다 쓰는 건데 왜 나는 쓰면 안 돼?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명품인데 왜 나는 하나 못 사면 안 되냐고. 내 또래도 다 자동차 보는데 나는 왜 뚜벅이처럼 다녀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까짓 거 쪽팔리는 거 감수하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죽을 거라고. 뭐 그리 억울한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돈이 없게 될 사람들, 돈 때문에 이제 힘들어진 사람, 돈이 왼수가 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 자기가 그만큼 돈 관리 못한 거니까. 자기가 그만큼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돈을 쓴 거니까. 감수해야죠. 돈을 쓰고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돈 쓰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저 비싼 아파트 들어가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들어간 거죠. 근데 웃긴 게 자기가 돈 쓴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 탓이 얘기하는 사람은 더 드물어요. 남 탓이 얘기합니다. 항상. 내가 서민들이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에서 뭔가 잘못된 건 전적으로 자기 탓이야. 근데 항상 나라 탓을 해. 나라가 제대로 통치를 못해가지고 뭐 서민들이 고생한다. 근데 난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의 그 특유의 마인드가 문제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자기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 인생이 꼬꾸라지게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한 자기 판단 없으면서 항상 가진 사람들 불만 가지고, 항상 나라 탓이라고. 자기 탓은 없다. 우린 열심히 해서 한 죄밖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 거꾸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왼수가 되는 거고, 평생 왼수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전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절친이 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돈과 친해져야 되고, 돈과 친해지려면 남들이 하는 것들, 남들이 누리는 것들, 뭔가 대세라고 하는 것들, 흐름이라 하는 것들을 좀 기피해야 됩니다. 따르시면 안 됩니다. 좀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들의 심생과 좀 질투 같은 시기어린 마음을 좀 견뎌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 얻으려면 뭔가를 참아야 돼. 내가 돈을 뭔가 많이 챙기려면 그만큼 내가 참아야 돼. 근데 그 돈을 또 받으면 난 인간 대우 받을 수 있는 거고, 돈이 절친이 될 수 있는 거고, 돈과 친해짐으로써 삶이 안정되는 거고, 이 위험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가진 게 없다, 능력이 대단하지 않다,
부모님의 능력도 대단하지 않다. 물려받을 거 없다 싶은 분들은 돈같이 내주셔야 돼요. 왼수가 되는 게 아니라. 돈같이 내주려면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따르시면 안 되고요. 안 쓰는 건 안 써야 되고, 줄일 건 줄여야 되고, 돈 나갈 것들은 충분히 따져보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원수가 아니라 절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